안녕하세요. 토큰포스트 팟캐스트입니다.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 보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여러 흥미로운 흐름들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보다는 그 뒤에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이나 좀 더 큰 그림에서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오후 4시 8분 기준 시장 상황부터 빠르게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는 약간 좀 쉬어가는 분위기네요. 네, 맞아요. 비트코인 BTC 같은 경우는 전날보다 한 2.76% 정도 하락해서요. 11만 8,870.1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 좀 내렸군요. 네. 그리고 이더리움 ETH는 상대적으로 좀 변동폭이 작은데요. 0.10% 하락해서 4,292.41달러 기록 중입니다.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은 좀 어떤가요? 분위기가 비슷한가요? 대부분 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리플이 한 3.96% 정도, 그리고 솔라나는 5.44% 하락했고요. 대체로 좀 파란불이 많은 상황인데 다만 트론은 약간 다르게 1.92%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 트론만 좀 예외적이네요. 네, 그래서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지금 약 3조 9,563억 달러 수준입니다. 네, 시장은 잠시 좀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기업들 움직임은 여전히 좀 활발한 것 같아요. 특히 그 일본 상장사 메타플래넷 소식이 계속 나오네요. 맞습니다. 메타플래넷이 이번에 또 비트코인 518개를 추가로 매수했어요. 와, 518개요? 네. 그래서 총 보유량이 이제 18,113 BTC가 됐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많이 샀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뭔가 좀 전략적인 판단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이걸 그냥 투자 자산 중 하나가 아니라 아예 기업의 핵심 자산 포트폴리오로 가져가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재무 전략의 기둥으로 삼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어요. 단순히 시세 차익 노리는 걸 넘어서 기업의 어떤 가치 저장 수단이나 그런 걸로 본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자산 시대에 대한 대비 차원,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일본 내 다른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영국 웹 개발사 스마트 웹 컴퍼니 SCWC라고 하죠. 거기도 295 BTC를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 보면 이게 일본만의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꾸준히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는 시각과는 또 다르게 암호화폐 자체의 어떤 결제 기능 이쪽에 주목하는 흐름도 있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보고서가 좀 흥미롭던데요. 네. 그게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최근 보고서에서요. BTC나 XRP 같은 암호화폐들이 기존 은행 시스템 밖에서, 그러니까 더 광범위하게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어요. 중앙은행이 직접요? 네, 중앙은행이 이런 가능성을 공식 문서에서 다뤘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물론 이게 당장 현실화된다는 건 아니지만 제도권 편입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가치에 대해서도 이제 국가기관에서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자산 측면, 결제 측면 봤는데 또 다른 움직임이 있네요. 중국의 JD.com. 여기는 아예 다른 쪽을 보는 것 같아요. DeFi, 탈중앙화 금융 쪽으로요. 그렇습니다. JD.com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불리잖아요. 여기가 최근에 채용 공고를 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DX, 그러니까 탈중앙화 거래소죠. 그리고 대출, 파생상품, 토크노믹스 전문가 이런 인력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네. 이게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 좀 활용해보자 이 수준을 넘어서 자체적인 어떤 디파이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특히 그 페이파이라는 용어까지 언급된 걸 보면요. 페이파이요? 네. 자신들의 그 거대한 전자상거래 플랫폼하고 암호화폐 기반 금융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거 만약 현실화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암호화폐 생태계가 막 뻗어나가는 느낌인데요. 이런 좀 거시적인 움직임들 속에서 그럼 지금 당장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랄까? 그런 걸 보여주는 단기 지표들도 좀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좀 참고할 만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이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요. 일일 활성 주소 수가 최근 3일 동안 79%나 증가했어요. 79%나요? 네, 이건 뭔가 특정 서비스나 디앱,
디앱에 대한 사용자들의 관심이 갑자기 확 늘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뭔가 이벤트가 있었거나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어떤 특정 프로젝트의 활성도를 보여주는 지표네요. 네. 그리고 또 선물 시장 쪽을 보면요. 3대 선물 거래소의 BTC 무기한 선물 롱숏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숏 포지션,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하는 쪽이 51.6%로 약간 더 우세해요. 아, 약간은 하락을 보는 시각이 더 많군요. 네,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막 공격적으로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조금은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크립토컨트 분석 결과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까요? BTC가 사상 최고가 부근인데도 투자자 실현 손익 비율은 그냥 평균 수준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요. 네, 그 분석도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 투자자들의 그 비율이 과거의 어떤 과열 시기처럼 막 폭발적으로 높지는 않다는 거예요. 평균 수준이라는 거죠. 아,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과거보다 좀 더 장기 보유하려는 성향이 강해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재 가격 수준이 뭐랄까 거품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펀더멘탈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졌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과거와 같은 그런 극단적인 과열 상태는 아니어서 급격한 추세 반전의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좀 낮을 수 있다. 이런 진단인 거죠. 물론 뭐 리스크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겠지만요. 그렇죠. 항상 시장은 유동적이니까요. 아, 그리고 참고로 업비트에서 오늘 저녁 6시부터 포켓 네트워크 POKT 입출금이 잠시 중단된다고 하네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때문이라고 하니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POKT 관련 소식까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시장은 단계적으로 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기업들의 어떤 전략적인 비트코인 매수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메타플래넷이나 SWC 사례처럼요.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처럼 암호화폐 결제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요. 그렇죠. 동시에 JD.com 같은 거대 테크 기업들이 아예 디파이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 이것도 앞으로 이 시장의 혁신이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현재 BTC 가격 수준이 뭐 과거처럼 엄청난 과열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고요. 맞습니다. 여러 플레이어들이 각자의 이유와 전략을 가지고 이 시장에 참여하고 또 확장해 나가면서 암호화폐 생태계가 점점 더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단기 변동성 속에서도 이런 좀 구조적인 변화의 흐름을 계속 주목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메타플래넷이나 SWC처럼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그것도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주요 자산 목록에 포함시키기 시작한다면 과연 기존의 전통적인 기업 재무 관리 방식에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게 될까요? 회계 처리 방식부터 리스크 관리까지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변화가 결국 전체 암호화폐 시장 생태계 그리고 또 기존의 전통 금융 시스템에는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토큰포스트 팟캐스트였습니다.